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강사 저는 김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줌으로 만나 뵙게 돼서요. 너무나 반갑고요.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여러분 사업장에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MBC 라디오 리포터 활동을 좀 했었고, 포항시 철길숲 DJ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에서 공감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분야는 이렇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CS, CS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CS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비즈니스 매너예요. 고객 응대 자세 및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 악수, 명함, 전화 매너, 신뢰감 있는 목소리 만들기. 우리 가게에, 우리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사람을 맞이하면 그 사람들은 되게 기분 좋게 거기를 다시 재방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재방문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게,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랑 CS 교육을 마치면 아마 여러분들의 태도가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변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강이어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또 중강의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 중강의를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싶을 때 또 듣고, 아, 여기가 내가 참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 네, 계속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경영학의 네,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그런 경영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객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모습이 어,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좀 어딘가 좀 얼굴이 좀 기운이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아, 오늘 좀 기분이 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정말 따끈한 차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듣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친구가 평상시에는 되게 막 활달해요. 되게 활달한데, 그날따라 뭔가 좀 친구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우,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왠지 기분이 좀 다운돼 보이는데, 나랑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 오늘은 내가 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꼭 그 고객이 시키지 않아도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가보면 잘 되는 식당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되는 식당은요, 반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기요, 사장님, 저 반찬 좀 갖다 주세요. 하기 전에 미리 갖다 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요.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계속 불러도 잘 안 와요. 그러면 뭔가, 아, 이 식당은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요, 김승호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회장님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김승호라고 치면, 네, 스노우폭스, 네,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분이 정말 외국에 가서 이렇게 되게 체인점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노우폭스라는 스시 전문점을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분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번창하게 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인생에 두려운 것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날들도 없었다면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위험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칼은 어때요? 칼날을 잡으면 정말 위험해요. 다치죠. 그렇지만 우리가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회를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를 또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험 속에 위기 속에 뭐가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지금은 힘들고 좀 어렵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내가 하는 업장에 손님을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파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고민만 하셨나요? 아니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가 안 될 땐 어떻게 내가 그걸 했는지 여러분 꼭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사회에서 성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포춘주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에서의 성공은 500대 기업 고위 임원 중 몇 퍼센트예요? 엄청 높죠? 97.7%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치가들도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이죠. 그분이 정말 초선 시절에는 말을 못했는데 어떤 계기 때 말을 정말 잘해서 네, 그분이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항상 고객과 접점에서 바디랭귀지로 하지 않잖아요. 물론 눈빛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제스처로 할 수도 있어요. 제스처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써 정말 따뜻한 한마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면 그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게요. 자,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아마 젊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간 아직 많은데,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뭐, 아직 내가 젊고, 내가 20대고 30대고 젊은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제가 강사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시간은 정말 중요하구나. 네, 한번 볼게요. 살면서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은 여기에 속할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시간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돌아오지 않는 건, 자, 시간. 네,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너무나 중요하죠? 네, 살면서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써야 해요. 지금 22년 12월 며칠이죠? 오늘 26일이에요. 네, 시간이 별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간을 잘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간을 여러분 남은 며칠이지만 잘 해서 연말 연시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말은 어때요?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상처를 주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성격이 급해서 나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가슴에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말로 상처를 준 건 정말 오랫동안 걸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개에게 물리면, 네, 몇 시간이면 치료를 받고 돌아간대요. 그리고 뱀에게 물리잖아요. 뱀에게 물려도 반나절이면 치료를 받고 돌아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물리면 그 아픈 상처 있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잘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고운 말, 이쁜 말, 따뜻한 말을 서로 건네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기회예요, 기회. 기회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2022년도에는 뭔가 좀 안 좋았어. 조금 행운도 안 따른 것 같고, 내가 준비도, 솔직히 말하면 준비를 좀 안 했어.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는 오로지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좀 성공을 위해서, 나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일만 했어. 그래서 결과가 좋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후회를 해요.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았지만, 조금 더 할 걸. 그만큼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탁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교육을 듣는 거예요. 연말인데 좀 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렇지만, 내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탁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살면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시간, 말, 기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어디에서 추출을 할까요? 얼핏 생각에는 향기 좋은 꽃이나 열매에서 추출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은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한다고 해요.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리 뭐 생선도 왜 썩은 거 이런 거 버리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죠? 싱싱한 회만 먹잖아요. 그런데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을 합니다. 참 의외예요. 그죠? 역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하늘 높이 쭉쭉 뻗은 잘생긴 매끄러운 나무로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겨우 웅크리고 있던 나무라고 합니다. 네, 진주는 불순물이 조개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자신의 체액을 감싸고 또 감싸고 하여서 그처럼 영롱한 네, 진주의 모습을 가지게 된대요. 네, 진주는 불순물이 조개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자신의 체액을 감싸고 또 감싸고 네, 그런 힘든 여정을 거쳐야 영롱한 진주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고난받은 고래가 가장 향기로운 재료를 만들었듯이 고난받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되었듯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불순물이 가장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었듯이 내가 겪은 고난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네, 바탕으로 해서 네,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저는 막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말하는 게 있어요. 네, 힘들 때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있을까요? 네, 힘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넣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계속 요즘 바쁘잖아요. 연말에서 바쁜데 이거를 준비하느라고요. 몇 날 며칠 새벽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영아,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떤 나한테 어떤 위기나 이런 게 닥쳤어도요, 우리는 또 2023년도 멋진 12월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에너지를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보실게요. 네. 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평상시에 좀 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하시는 편이신가요? 나는 말이 많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말을 지금 제가 좀 많이 하죠. 왜? 저 혼자서. 이렇게 사실 줌 강의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저는 줌 강의를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혼자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 혼자서 막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서. 그죠? 저 혼자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뭐 부부끼리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친구 간에 혹시 싸우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힘 빠져요. 막 얘기하던 사람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혼자 지금 줌으로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강력한 무기예요. 제가 뭘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강사니까 저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말도 잘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막 시간은 가잖아요. 멈춤. 갑자기 멈춤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니 저 강사가 왜 말을 안 해? 아우 답답해. 하고 끄고 나가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강력한 거예요. 왜? 말만 안 했을 뿐인데. 음.
말만 안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말은 강사와 특정 분야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내 일과 사업, 꿈을 세상과 연결시키고 10배로 키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몇 배라고요? 10배. 자그마치 10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 모르는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줌을 통하여 말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처음에 코로나 막 생겼을 때 줌 강의를 많이 했어요. 줌 강의를 많이 하고 줌으로도 강의를 듣고. 그런데 요즘은 좀 코로나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네,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말만 정말 잘해도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한테 말만 따뜻하게 해도 그 손님은 아, 여기 오니까 뭔가 또 오고 싶어져 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실천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들과 제가 통할 것 같아요. 손 한번 멋지십니다. 손 들어주시는, 네, 우리 사장님들, 최고, 최고, 최고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 마인드, 혹시 나는,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가는 사업장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내가 가는 곳에 나오면서 어떤 말을 하고 나오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얘기해요. 나는 행복해. 아, 진영아, 너무 행복해. 아우, 진영이는 재벌 진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행복한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오늘도 도전한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운이 정말 좋다. 나는 언제나 긍정 마인드를 갖는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목표 성취자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좋은 일 있어, 집에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 오늘 진짜, 오늘 좀, 재수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알려드릴까요? 저는 정말 재수 없을까봐 재수 없다는 말을 안 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요. 물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번에 한번 휴대폰이 휴대폰 아시죠? 휴대폰을 샀는데 한 3개월 지나서 제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액정이 약간 금이 갔어요.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잖아요. 새 폰인데.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아,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정말 멋진, 나는 행복한 부자다.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계속하세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요. 처음에 긍정학원을 하는 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부자다. 나는 장사가 정말 잘 돼. 우리 카페는 최고야. 계속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스마일 상이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사장님 얼굴을 보면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긍정 마인드를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 그래 하늘 보고 하늘 왜 이렇게 멋있어? 나도 너처럼 멋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게. 하늘아 고마워. 저는 습관이 됐어요. 전 나무 보고도 얘기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에이, 저 강사 뭐야? 이상하게 돌았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얘기해요. 나무야, 너는 어쩜 이렇게 푸르르니? 꽃을 보면, 이렇게 향기롭게 꽃향기를 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향기로운 사람이 될게. 나도 향기로운 강사가 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멋진, 향기로운 사람, 이쁜 말을 하는 사람, 긍정 마인드를 하는 사람, 그런 멋진 사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꼭 긍정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네, 저랑 약속해요. 네, 매일매일 긍정학을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약속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난 성공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정말 성공하고 싶다. 네,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화면이 있어서 네,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보통 네! 이렇게 올려요. 자기 머리보다 근데 얘기를 할게요. 좀 소심한 사람 네, 아니면 가슴 밑에 안 보이죠? 가슴 밑에 네 이렇게 해요. 손가락 안 보이죠? 아니면 조금 보통 사람들 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자신감 있고 의기에 막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은 네!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피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말의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지 않다. 웅얼웅얼하지 않는다. 말끝을 흐리지 않는다.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한다.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영혼 있는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뭐 시키시겠어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떤 거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표정으로 어떤 거 시키시겠어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죠? 아,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오늘은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메뉴를 좀 정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따끈한 영양이 들어가 있는 네, 이 메뉴를 시키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네, 맛있어요 보다는 되게 만족하실 거야 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난 안 먹어봤는데. 그런데 네,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는데요. 되게 만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쿠션 언어. 쿠션은 어때요? 우리가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긍정 언어도 있고, 쿠션 언어도 있고. 자, 쿠션 언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쿠션은 어때요? 완충 작용을 해줘요. 여기 되게 예쁜 그런 쿠션들이 있는데요. 편하죠.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으면, 네. 배 때문에 이렇게 쿠션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편안해요. 쿠션을 안고 있으면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고 폭신폭신해서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에서도 쿠션 언어는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불편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이렇게 쿠션 언어 번거로우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네, 쿠션 언어. 쿠션을 앉을 때 기댈 때 쓰이는 충격 완화를 시키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쿠션 언어를 하면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네, 실례합니다만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네, 바쁘신데 먼저 하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왜 새치기 막 들어오면은, 정말 싫어하잖아요. 뭐 차도 깜빡이를 하거나 창문 열고, 네, 부탁드릴게요. 막 표정이. 그 사람한테는 말이 이게, 소리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표정에서 그걸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막 이러면 차들이 보내줘요. 네. 그런 게 바로 쿠션 언어, 쿠션 행동이에요. 언어에도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쿠션 언어라고 합니다. 평소 일을 거절한다든지 부탁하는 경우 직선적인 말씨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때요? 자극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돌려 감정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쿠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떤 언어라고요? 쿠션 언어. 어떤 언어라고요? 네, 쿠션 언어입니다. 서로의 그 불편함을 완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불편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잠깐 이쪽 테이블로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줄을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미소 효과. 여러분, 어떠세요? 미소 효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세요? 미소. 나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얘기한다 하시는 분. 손! 네. 거의 다 드신 거죠? 한 번도 안 드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 혼자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다 드신 거죠? 나는 평소에 미소 천사라고 불린다. 나는 평소에 웃음이 참 예뻐. 너의 웃는 모습이 참 좋아라고 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아마 대부분이 우리 사장님께서 네, 접니다. 저예요. 라고 손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소 효과는요. 제가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미소는 최고의 성형이다. 여러분, 성형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스마일, 웃는 연습을 하세요. 연예인들이 예쁜 이유는요. 살짝살짝 물론 살짝살짝 이렇게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웃는 연습부터 한답니다. 웃는 연습. 얼굴에는 35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진 않죠. 이 근육이 제대로 이렇게 스마일 하다 보면 예뻐 보여요. 만약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활짝 웃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찡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길을 묻게요? 당연히 웃는, 네,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미소, 스마일. 자, 한번 해볼게요. 스마일, 스마일.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송은영 얼굴 박사 1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서울에 가서, 네, KBS, 거기에서 되게 비싼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송은영 박사님이 미소 효과도 좋지만 또 우리 얼굴에 여러분들 동안 얼굴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멋진 얼굴로 고객을 만난다면, 고객과 함께 접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동안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려면, 광대뼈가 올라오죠. 하고 바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고 10초 정도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련을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동안 얼굴이 돼요. 저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있고요. 하나는 앙! 제 표현 좀 이상한가요? 앙! 하고 10초 정도 있으셔야 돼요. 앙!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시면 얼굴 표현이 달라질걸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마일. 아우, 어쩜 사장님은 웃는 모습이 이렇게 멋지세요. 어쩜 사장님 그렇게 웃는 모습이 인자하세요. 여기 또 오고 싶어요. 그렇게 아마 고객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나왔어요. 친절한 음성 만들기. 입꼬리는 올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까지 웃는 거예요. 눈까지. 네. 미나리, 개나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노가리, 나 괜찮지, 나 멋지지, 이렇게. 미나리. 또, 그림 보니까 이런 거 좋겠네요. 꽁치, 가물치, 멸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친절한 음성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를 매끄럽게 해주는 쿠션 화법. 아까 배웠어요. 쿠션 화법.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쿠션 화법, 어떻게 완충작용을 해준다 그랬어요. 완충작용.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실례합니다. 네, 웃으면서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으면, 저 사람 뭐야? 라고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례합니다. 제가 먼저 바빠서 그러는데요. 제가 먼저 진행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서로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를 매끄럽게 해주는, 고객과 대화를 매끄럽게 해주는 쿠션 화법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쿠션 화법,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인사를 가장 먼저 해요. 고객과의 접점이에요. 네. 인사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 안 하시면 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웃으시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배웅 인사예요, 배웅 인사. 가실 때 저기에서 포스에서 계산할 때 그때 잠깐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음식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에이, 맛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고객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네, 맛있었어요. 이러면 좀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네, 노력하셔야 돼. 그런데,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이 말을 네, 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네, 그래서 가실 때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세요.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과 함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친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나한테 오는 고객들한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를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인사를 더 많이 해주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보는 거예요. 그 고객을. 잔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 고객에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또 볼게요. 자, 쿠션업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칸에 있는 말은 제가 할게요. 칸에 있는 말은 제가 하고 이 뒤에 있는 말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자, 여러분은 그 뒤에 말 그렇습니다만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전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쿠션 언어를 붙였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안 됩니다. 이러면 왜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막. 네. 그런데 노력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es,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기다리잖아요. 3시간 정도 걸립니다만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 됩니다만 그 안에라도 꼭 가능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안에도 될 수 있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 말이 있죠. 말하는 게 무기예요, 정말로. 무슨 일이세요? 보다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도 예전에는 무슨 일이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을 또 이렇게 잡고서 얘기해도 괜찮겠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웃으면서, 얼굴을 웃으면서, 네. 기다리세요. 라는 말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실게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와서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좋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 여기만 장사하나? 다른 데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뜻한 말을 많이 해서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쿠셔너법 연습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본에 MK택시라고 있습니다. MK택시라고 이 MK택시는 좀 비싸요. 비싸지만 사람들이 MK택시를 네, 이용을 해요. 왜일까요? 내가 좀 대접받는 느낌이고요. 편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K택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적지는 네, 구룡포까지 가시네요. 라고 확인과 복창 후 오늘의 기사는 김진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가는 목적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구룡포 수협까지 가시네요. 라고 확인과 복창 후 오늘의 기사는 김진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 잃어버린 물건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또 휴대폰 얘기가 나오는데요. 휴대폰을 택시에 놔두고 왔었어요. 제가 MK 택시였다면 그때도 휴대폰 산 지가 얼마 안 됐고 새 폰이었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폰을 택시에 놔두고 왔다. 근데 그때 카드로만 계산을 했었어도 그거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현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현금 영수증을 한 것도 아니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콜을 해서 불렀던 택시 같으면 또 번호가 남잖아요. 그런데 제가 길가에 서서 이렇게 손 들고 택시를 잡은 거여가지고 아무런 거기에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또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폰은 벌써 중국에 넘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감사합니다. 혹 잃어버리신 물건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고 가시면 보통 점심때 식사를 하고 오시거나 오후에 오시거나 하시잖아요. 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빵집. 그죠? 뭐 아침 일찍부터 뭐 하시는 경우는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인사를 하죠. 아침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인사하세요? 여러분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하시는 인사. 네. 본인이 하시는 인사. 보통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오후 시간에는 그게 통할까요? 오후 5시 됐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가 가능할까요? 좀 말이 좀 안 맞죠? 그럴 때는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오후라는 말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가게에서 많은 제가 화장품을 사러 가든 어디를 가든 카페를 가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매뉴얼대로 네, CS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CS 교육을 하신 분이 그 얘기는 안 해준 거죠. 중요한. 오후 시간에 만났어. 네. 저녁 뭐 한 6시, 7시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음, 저분 센스 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따라서 인사법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MK택시. 그리고 MK택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MK택시는
이렇게 한대요. 만약에 이제 골목까지 택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저녁이에요. 밤이면 라이트를 켜준대요. 라이트를 켜서 저기 골목까지 다 들어가는데 빛이 보이도록 그분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으로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라이트를 비춰준대요. 저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MK 택시에서는 어떤 사람을 위주로 태워라 라는 그 회사의 목표가 있어요. 지향하는 곳이 있어요. 지향점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을 먼저 태워라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우리 택시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짐 많이 있고 사람 좀 많으면 그 손님 안 태우고 슝 가버리죠. 빈택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경험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MK 택시의 그 지향하는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죠. 벤치마킹을 해야 되죠. 우리 가게에, 우리 카페에, 우리 식당에, 내가 하는 영업장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 뭔가 특별한, 나만의 가게에 오면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혜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라는 걸 고객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대인관계에서 매너라 그랬어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에서 93%가 매너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매너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죠, 물론. 그쵸? 좋은 사람입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볼게요. 자, 하버드 MBA 과정에서 CEO들에게 비즈니스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21세기 생존을 위한 중요한 경쟁 우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매너라고 답했어요. 생존 위기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손님이 왔을 때 품격 있는 매너로 대했는지, 뭔가 다르게 대했는지, 비즈니스맨의 핵심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영국에 일어났었어요. 영국에서 중국의 그 총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마가렛 대처 그 여성 총리가 그 중국에서 오신 고위 간부를 보니 이거는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핑거볼이에요. 핑거볼. 손을 씻는 핑거볼인데 있으니까 그 중국의 고위 관리가 이거를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위 공간이 꿀꺽꿀꺽 마셨어요.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자기도 꿀꺽 같이 배려해 주니까 그때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 중국과의 서로의 그런 교류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화이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교류가 활발히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첫인상. 여러분들은 좋은 매너로 첫인상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죠?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을 정말 17년 가까이를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오래 했어요. 그리고 안성기 배우죠. 네, 이분도 배우이지만 그 CF, 커피 CF 촬영을 너무나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재석, 윤우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윤우님은 저는 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부러워해요? 배 아파해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저 집은 뭐, 우리는 팔이 날고 있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줄 서 있지?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인상, 좋게. 나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고요. 나의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우리 매장에, 우리 카페의 첫인상도 좋아야 한다. 제가 예전에, 며칠 전의 일이에요. 이제 세탁물이 엄청 많았어요. 세탁물이 엄청 많아서 차에 싣고 갔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싼 그 세탁소가 있었거든요. 차로 이렇게 좀 저희 아파트보다는 좀 가야 돼요. 거기도 멀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단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갔어요.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가서 세탁소를 딱 보니까 세탁소가 몇 개가 있게요? 세 개. 세탁소가 세 개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딱 봤죠. 아, 저 세 개 중에서 어디를 들어갈까? 간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최첨단 이런 거 막 써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기는 그곳에 가지 않고요. 어, 그때가 이제 조금 춥지 않은 날씨여서 문을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깨끗했어요. 그 앞이. 그 가게 앞이 깨끗해서 문도 열어져 있고 깨끗해서 아, 난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네. 그 세탁비는 한 8만 9천 원, 거의 9만 원 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첫인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인상은 내 얼굴의 첫인상도 중요하고요. 가게의 첫인상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딱 보고 가거든요. 물론 손님 없는 데보다는 손님 많은 곳을 가요. 기다릴지언정. 네, 거기가 맛집이니까. 근데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아마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주무셔요. 이렇게 막 주무시고 텔레비전 막 보고 계시고 손님이 들어갔는데도 막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고 네. 텔레비전 여러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 안 보는 것 같아요. 막 청소해요. 쓸고 닦고 막 이렇게. 그럼 딱 들어갔을 때 주인이 막 TV 보면서 또 어떤 분이 약간 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하고 갔을 때는 나오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런 곳에 나오고 싶은데 정말 쓸고 닦고 깨끗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기 참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첫인상도 좋아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게의 첫인상도 최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요. 대한민국 간판 스타예요. 대한민국 간판 스타고요. 인기가 오래 가요. 인기가 정말 오래 가죠. 누구나 좋아해요. 안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정말 대한민국은 아니어도 정말 열심히 하면 대한민국도에서 탑을 달릴 수도 있죠. 우리 포항에서만큼은 최소한 우리 포항에서만큼은 아니면 최소한 우리 구룡포에서만큼은 내가 간판 스타로 하겠다. 그리고 인기가 정말 오래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게끔 하겠다. 구룡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구룡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찡그려 있어요. 이 사람 왠지 아파 보이고 여기 식당은 이 가게에는 이 카페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 생각 거의 비슷하고요. 사람의 입맛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최고의 성형은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성형은 미소다. 자, 스마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마일. 자, 아까 연습했어요. 개나리. 이렇게 10초 동안. 최소한 5초 이상은 있어야 돼요. 꽁치, 갈치, 멸치.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을 때도 그렇게 하세요.
멸치. 자, 우리 사진 찍어, 사진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멋지고 편안한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자, 이분은요. 그래서 이분이 칼 조세프 쿠셀 독일 신학자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몸의 미용제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네. 여러분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를 본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뭐 10년 전에 본 사람들은 10년 전이 사실 훨씬 젊었잖아요, 지금보다. 그런데 저보고 더 예뻐졌대요. 그 비결은 바로 스마일, 웃음에 있어요.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웃죠. 웃으면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긍정마인드 사람이어서 많이 웃는다고 했는데 사진을 제가 어느 날 비교해 봤거든요. 지금 훨씬 예뻐요. 그땐 젊긴 젊었어요. 근데 얼굴의 표정이 많이 웃고 있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이 웃고 계신가요? 네, 많이 웃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자, 인사 매너 배우겠습니다. 고객과 가장 접점을 이루는 게 인사 매너예요. 자, 인사 매너. 자, 볼게요. 네, 인사 매너. 네, 고품격 인사법입니다. 인사는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인다.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인사할 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올 때 더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혼까지 담아서 인사를 한다면, 네, 오시는 고객들도 그 마음속까지 깊이 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인사의 중요성, 인사 너무나 중요하죠. 관계, 만남, 인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를 하는 것은 부족하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인사 계속, 네, 지나칠 정도로. 자, 인사는 선수 필승. 상대가 누구이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는 상대를 존중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종업원들한테 먼저 인사하세요. 네. 그러면, 이 종업원들 왜 손님한테 인사를 안 해? 하는 대표들도 있어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장님 인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인사를 먼저 하면, 종업원한테 인사를 하면 그 종업원도 오시는 손님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사장님도 물론 중요해요. 사장님도 가장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하지만 거기는 종업원이 또 얼마큼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시는 손님이 많고 작고도 연관이 됩니다. 인사 중요성 꼭 기억하세요. 네.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하는 것이 부족하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하는 편이 좋다라고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사에 5원칙이 있어요. 인사는 내가 먼저 한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한다. 밝은 표정과 큰 목소리로, 좀 큰 목소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성과 존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왜냐하면 영혼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알아요, 사람이. 영혼 있게 하는지 없게 하는지 상황에 맞게, 알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수법은요, 여자가 위에 올라가고요, 남자는 왼손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꼭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정중하게 이렇게 예를 가져서, 네, 앞에 손을 가지런히 하고서,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갈 때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죠?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는 거고요.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조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조문을 갈 때는
반대예요. 여자는 왼손이 올라가고 남자는 오른손이 올라가고 조문을 가서는. 그런데 우리의 조상님들께 할 때는 똑같아요.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매너. 눈으로 예의를 표하는 인사가 있어요. 상체를 숙이지 않고 머리만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15도 정도. 네, 실내나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 마주칠 경우, 통화 중일 때.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는 통화하면서 인사하는 거는 삑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전화를 얼른 끊고, 네, 어서 오십시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지 통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의를 갖춰서 영혼을 담아서 하는구나. 그러면 그 고객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인사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인사 중 가장 많이 하는 인사로 상대에 대한 정식 인사예요. 허리를 30도 정도 살짝 숙여서 인사하고요. 허리를 빨리 세우면 가벼운 인사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하나, 둘, 멈춰요. 잠시 멈춰요.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일어나서 해볼까요? 일어나서도 이게 잘 안 보여서.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손님이나 상사를 만나거나 헤어지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처음 만나 인사하는 경우,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때 이 보통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중례가 있어요. 허리를 45도 정도 살짝 숙여서 인사를 하고 가장 정중한 표현이에요. 어떨 때 쓰냐면 감사의 뜻을 전할 때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경우, 면접이나 공식 석상에서 처음 인사하는 경우, VIP 고객이나 직장의 CEO를 맞이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중예, 네, 허리를 45도 정도 살짝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자, 인사의 매너, 인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상대방과 마주하거나 헤어질 때 예의를 표하는 것. 인간관계 첫걸음이고요. 서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서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고요.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인사는 웃으면서 해야 되겠죠. 웃으면서.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외적으로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교양이 있구나, 어느 정도의 인격이 있구나, 이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인격과 이미지의 완성. 그래서 인사는 내가 먼저 존중하면서 기분 좋게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손님이 온다,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을 좀 축이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전화로 많이 받아요. 여러분의 전화 예절 지수는 어떨까요? 나는 전화가 오자마자 받는다 하시는 분 손. 나는 전화 벨소리가 두세 번 울리면 받는다 하시는 분. 네. 전화는 오자마자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배민이나 이렇게 해서 배달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전화에서 다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공감 스피치입니다. 어떤 걸 배달을 해드릴까요? 어떤 걸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는 공감 치킨집입니다. 그러면 프라이드 치킨 반이랑요, 양념치킨 반, 그리고 콜라는 서비스 주시나요? 네, 서비스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공감 치킨인데요. 지금 프라이드 치킨 반, 양념치킨 반 주문하셨죠? 네. 그리고 콜라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런 전화가 짜증난대요. 인사말을 안 할 때.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는 공감 카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고 불친절할 때, 말이 빠를 때, 오래 기다리게 했을 때, 고객보다 먼저 끊었을 때, 경어를 사용 안 했을 때, 네. 그리고 띠딩 1위예요. 무성의한 답변과 고객의 질문을 귀찮아할 때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귀찮아서 하는 건지 네. 전화로 그 소리가 연결이 돼요.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목소리로 성심성의껏 전화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환영받고 싶은 욕구,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는 욕구. 이 욕구는 여러분도 그 업장에 지금 하시는 일에 CEO고 사장님이시지만 다른 곳에 가면 어때요? 나도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기대에 부응하고 환영받고 편안해지고 존경받고 기억되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실 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자, 다음은요. 네. 즉시 받는다. 인사말을 한다.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메모를 한다. 복창을 한다. 끝인사를 한다. 고객이 끊고 난 뒤 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고객이 끊고 나서 전화를 끊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고객이 끊지 않았는데 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 많이 좀 느꼈거든요. 저는 기다려요, 이렇게. 근데 막 4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끊거나 아니면 네,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객이 끊고 난 뒤 끊으세요. 전화. 아셨죠? 그리고 네, 공감 스피치, 땡땡 치킨, 공감 치킨입니다. 이렇게 상호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메모를 하고 곱창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주문한 게요. 양념치킨 반, 프라이드 치킨 반, 콜라 한 병은 서비스인데 한 병 더 주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복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고객님 이따 3시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응대별 중요하죠. 고객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알아야 어때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자주 오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객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처음 온 고객이어도 딱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말이 좀 빠른 고객은 성격이 급해요. 대부분. 자, 빨리빨리형은 늦어지는 이유, 큰 목소리의 애매한 표현을 금지해요. 그리고 온순형은 친절, 예약 바르게 빈틈없는 일처리와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형은 긍정적인 언어와 경청,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고요. 의심형은 어때요? 의심하잖아요.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의심형은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유형별로 잘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네. 친절한 음성과 만들기가, 또 나왔네요. 네, 아까 연습을 한번 더 해보시라고. 네. 미나리, 개구리, 네. 노가리 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명함 예절 중요합니다. 자, 명함은 어때요? 상대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최초의 수단이에요. 지저분하고 구겨진 명함은 본인의 인상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주문이나 배달을 하면 명함을 항상 이렇게 넣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명함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귀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는 걸 넣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 명함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명함 교환 시 자신의 명함을 상대가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상대가 명함을 자신에게 주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중요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그 명함에도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맞는 그런 문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드릴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X. 이건 X. 이렇게 명함을 줄 때는요. 명함을 상대방에게 드릴 때는 높은 순으로 전달을 하고요. 내 이름과 직함이 상대방에게 보이게끔 하고 손이 내용에 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 글씨를 볼 수 있게끔, 내 이름을 볼 수 있게끔. 자, 다음 볼게요. 명함 교환 방법은 명함 받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여 양손으로 공손하게 받고요. 명함을 동시 교환 시 상대 명함을 받은 왼손은 높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는 오른손을 낮게 하여 명함을 교환합니다. 받은 명함은 허리 높이 이상 유지를 하고요. 부서와 성명을 읽고 기억을 하고 받은 명함은 명함집 상의 주머니에서 보관을 합니다. 상의 주머니 보관을 하시면 돼요. 네, 명함을 건네는 순서는 이렇게 해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명함을 건네는 거고요. 악수를 청하는 순서와는 반대입니다. 악수는 어때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자, 악수의 절 나왔어요. 악수. 근데 손님하고는 악수할 일은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다른 업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어떤 물건을 대주는 사람하고도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관계를 잘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을 또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악수 매너 15도 정도 허리를 숙이고 손을 잡는다. 상사 윗사람이 청한다. 아이 컨택 중요하죠. 아이 컨택. 스피치를 할 때도 아이 컨택이에요. 아이 컨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곧게 편다. 적당히 힘을 주면서 이렇게 두세 번 흔들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이실까요? 이거 좀 내릴게요. 자, 2022년 가장 잘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달력을 잠깐 볼게요. 오늘 우리 달력을 잠깐 보면 27, 8, 9, 30, 32주. 5일 남았어요, 여러분. 이 5일 동안 여러분은 잘 보내시고요. 2022년 가장 잘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혹시 2022년 그 목표, 계획 세우신 사장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나는 2022년 목표를 설정을 했다. 그 목표를 좀 이루신 사장님도 계실 거고, 목표를 좀 못 미친 사장님도 계실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요럴 땐 요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아, 여기 이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잘했네. 라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2023년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해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는 검은 호랑이띠였죠. 네, 내년은 검은 토끼띠의 해입니다. 개묘년. 저도 2022년도 참 바쁘게 움직여 온 것 같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월에 강의복이 터졌어요. 지금 제가 목요일 날도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이번 금요일 날, 네, 금요일이 30일인데 하루 이 해가 가기 하루 전날. 그런데 행복해요. 네.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2022년 가장 잘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이어리. 여러분들 다이어리 꼭 이렇게 적고 계시나요?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제 다이어리를 제가
갖고 왔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포스코에서 나온 다이어리를 썼었거든요. 근데 다른 다이어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조금 돈을 투자해서 이걸 샀어요. 보이셔요? 네,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서 좋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잘했던 순간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이야기를 해보는 순간 가지시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고객에 다가가는 매력 보이스 한번 볼게요. 자, 호감형이 되고 싶어 메러비언의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메러비언이 누구야? 라고 하실 텐데 스피치 교육을 받으신 분은 메러비언의 법칙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자, 이분이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님이신데요. UCLA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10년 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연구한 게 지금에도 참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강사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볼게요. 자, 목소리 중요성. 처음 만났을 때 표정, 태도, 말의 내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표정, 태도, 말의 내용, 목소리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표정이다. 표정? 아니야, 태도지. 뭐니 뭐니 해도 태도가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말의 내용. 목소리. 자, 볼게요. 35%. 표정은 35%고요. 태도는 20%. 말의 내용은 7%. 목소리는 38%. 여러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이, 뭐 말 그냥 하면 되지. 목소리가 뭐 중요해? 라고 하실 건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저도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저기에 온풍기는 돌아가고 공기가 좀 안 좋아서 목이 좀 따끔거리는데요. 제가 약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제가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는데 오늘 구룡포 소상공인들 중강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의 중요성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듣기 싫으시죠? 듣기 싫어요, 저도. 그래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게요. 목소리는 명언과 같다라고 하인즈가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는 뭐랑 같다? 명언과 같다. 자, 목소리 중요성. 마가렛 대처예요. 25년도 10월 13일에 태어나셔서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고 쨍쨍거려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으셨고요. 자, 이분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안젤리나 졸리예요. 이분들도 목소리 트레이닝을 받고 헐리우드에서 더 멋진 배우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목소리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는 왜 필요할까요? 친절도 필요하죠. 그 친절에다가 정말 상냥한 친절에다가 좋은 목소리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일석이조. 일석이조예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 왜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자, 볼게요. 정말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들이 한석규, 이병현, 그다음에 김수현. 그죠?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좋기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병헌도 나레이션 선전 많이 해요. 한석규 어때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한석규 얼굴이 잘생겼나요? 아니요.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꿀보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롱런을 합니다. 자, 여기는 여자 연예인이에요. 목소리가 좋은 여자 연예인. 이영애 수혜가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들은 롱런을 합니다. 롱런을 하고요.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은 또 어떤 연극, 사극에서 어떤 걸 맡죠? 임금님 역할을 맡아요. 임금님은 어때요? 자세가 반듯하게 해서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를 내요. 여러분, 임금님이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제가 좀 잘했나요? 이런 임금님 계실까요? 아니요, 안 계셔요. 그렇게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넷이에요. 넷이는 몸을 숙이면서 네, 상관없다. 대령이 싸웁니다. 목도 가늘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좋은 목소리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보실게요. 내 목소리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바뀔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소리 공유를 요거는 제가 파일을 따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처음부터 소리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네, 소리 공유를 잠깐만요. 네, 소리가 공유가 안 돼서 좀 작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 파일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호흡과 복식호흡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네, 흉식호흡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복식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흉식호흡은 가슴으로 쉬는 쉼호흡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배로 하는 쉼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복식호흡이란 공기를 아랫배 쪽으로 네, 보내며 깊게 숨을 쉬는 심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의 목적, 숨이 깊고 크게 들어가야 울림 있는 좋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숨이 깊고 크게 들어가야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 울림 있는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목소리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발성기관, 후두에 위치한 성대의 떨림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명기관은 맞들린 공명기관의 도움으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조음기관,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건 여기 조음기관이에요. 발음을 만드는 기관인데 입술, 혀, 턱, 얼굴 근육. 우리가 말을 할 때 얼굴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입을 좀 크게 벌리시면 좋아요. 입을 좀 크게 벌리시면 좋습니다. 마스크 공명이란 발성법의 핵심이에요. 마스크 공명이 발성법의 핵심인데 좋은 목소리의 공통점인 풍부한 울림을 만들기 위해 비강과 구강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비강과 구강을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손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술 떨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구강과 비강을 진동시켜서 내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아치 열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치 개방이란 입안에서 소리가 공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치 개방의 목적은 뭐예요? 아치를 둥글게 열어 시원하고 맑은 소리를 내고요. 입을 크게 열어 입안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이 있어요, 종. 작은 종이 있고 커다란 범종이 있죠. 우리가 네, 1월 1일이면 울리죠. 네, 그 커다란 고심각종이 울리는데 작은 종은 어때요? 땡, 땡랑, 땡, 땡 이렇게 돼요.
그런데 커다란 종은 둥, 땡,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치도 그 공간을 넓게 열어야 울림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목으로, 제가 지금 목으로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목으로 하면요, 목소리도 약간 가늘어질 수 있고요. 힘들어요. 힘들고요. 듣는 여러분들도요, 약간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간을 넓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만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치를 개방을 하셔서 거울을 한번 나중에 보시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뚫려야 돼요, 여기가. 어떤 분은 아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안 돼요. 이분처럼 뻥 뚫려야 돼요. 제가 이렇거든요. 여러분 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혓부리를 좀 내리셔야 돼요. 이 혓부리를 내리셔서 이 공간을, 동굴 같은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리의 명료함은 모음에서 결정이 된다.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으면 모든 음의 명료함이 향상된다. 너무 쉽죠? 아, 그 대신 크게 벌려야 돼요. 여러분, 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손가락 세 개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네. 아, 에, 이, 오, 우, 어. 아, 에, 이, 오, 우, 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으면 모든 음의 명료함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이건 언제 연습한다? 매일매일 연습. 네, 나는 매일매일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했어요. 자, 말 한마디가 대포할 만개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디자인은 세련됐는데 색깔이 예쁘지 않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색깔은 예쁘지 않지만 디자인은 세련됐어요. 끝에 말을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키가 훤칠하게 큰데 너무 말랐어.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많이 말라 보이지만 키가 커서 보기 좋아.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키가 훤칠하게 큰데 너무 말랐군요 보다는 말라 보이지만 키가 커서 보기 좋아요 라고. 목소리는 좋은데 음정이 잘 맞지 않는군요.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음정이 맞지는 않지만 목소리가 최고야. 너무 좋은데 목소리. 네,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은 다 통하니까 우리 말하니까 뭐 말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요즘에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TV에서 노래, 저희 엄마가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엄마가 이제 가끔씩 저는 이제 엄마가 85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제가 일을 끝나고 나면 엄마랑 같이 뉴스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엄마가 이제 재방송을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마스터들이 뭐라 그래요? 목소리 끝내줬어. 목소리 들었어? 목소리 정말 좋은데? 목소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을 시키고 목소리가 좋으면 저 사람 노래 잘하겠어. 네, 마스터들이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도 노래 잘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이거는 영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영린 보셨나요? 영화 영린. 네. 영화 영린 중용 23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용 23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민족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 세상을 바꿔보고 싶지 않나요? 저와 함께. 저도 내년 2023년도는 제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보다 더 점프하는, 네, 래빗 점프처럼 내년 개묘년 래빗 점프처럼 점프하는 그런 2023년도를 만들 거거든요. 정말 정성을 다한다면 한 분 한 분 나에게 온 그런 고객들한테 정말 정성을 다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건요.
정주영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네, 정주영 회장이 잘 하는 말이에요. 길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걸 찾아서 내가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전. 2023년도는 함께 우리 도전, 도전, 네. 도전,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 함께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세기 최고의 발견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성격은 위대한 운명을 창조한다. 이거예요. 최고의 발견은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성격은 위대한 운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일단 행동하셔야 되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성격은 위대한 운명을 창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2023년도는 정말 위대한 성과가 내 앞에 턱 나타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난 김진영 강사의 그 강의를 듣고 나는 오늘부터 바꾸기로 했어. 언제부터? 네, 오늘부터. 언제부터?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실행하겠습니다. 바꾸기로 해서 바꿔 나간다면 여러분의 2023년도는 정말 찬란한 그런 운명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운명은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를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요. 2023년도 개묘년 검은 토끼띠에는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을 뜨겁게 응원하는 강사 김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